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이 책은 자기계발 유튜버인 책추남TV에서 강력 추천하였으며 일본 개인 납세 1위의 사이토 히토리가 전하는 인생의 진리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자 시바무라 에미코는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마루칸 시바무라 대표이다. 18살 때 도쿄의 지압 전문 학교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다. 히토리의 긍정적인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마루칸을 열었다. 현재도 사이토 히토리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로 불린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합세액은 전대미문 일본 1위에 올랐다. 작가로서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시바무라 에미코는 30년 가까이 스승으로 모셔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멋진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매력입니다.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합니다.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게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듭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입니다.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으니까 공짜로 웃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입니다.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는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력 없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시바무라 에미코가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히토리 씨의 생각에 공감하며 공명하고 즐기면서 우주저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썼습니다. 이 책에서 히토리 씨는 시바무라 에미코를 에미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다. 히토리 씨가 이야기하는 일이나 장사 이야기는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쉽다. 나에게 세상이란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나와 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선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장사를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었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이론에 맞춰서 이야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 즐겁게 하는 게 좋아. 어려운 이야기는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간도 덜 걸리지.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야. 지겹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시대란 얘기야. 공부도 그래.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것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즐거움의 시대야. 즐겨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올해 첫날,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든가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히토리 씨가 그렇게 말해서 에미코는 마음이 설레었다. 즐겨하는 말에 따라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다. 나는 가끔 혼자서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마음이란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해야 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을 밝혀줘야 해. 만다라가 있는데 만다라의 중심에 반드시 자신이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가득 있는 거야.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그대로의 당신이 멋져요. 히토리 씨가 회사에 없을 때는 대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제자들의 회사에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 에미코가 전 직원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지만 히토리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만날 기회가 적으니까 더욱더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쪽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참을성 있는 사람도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어.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면 충분해.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생각하겠지. 아,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마음의 빛이 밝혀지고 걸어갈 용기가 샘솟게 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모르는 걸 알아서 행복하다가 아니야. 모른 채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야. 나는 지금 이대로가 최고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 그대로의 당신이 멋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상대를 위하는 노력이 아닐까? 노력과 근성 대신 편하고 행복하게. 노력과 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에미코에게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다. 에미 씨는 운동 선수형이야. 그래서 노력과 근성으로 내달리잖아. 하지만 그건 좋지 않아. 에미 씨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노력과 근성 때문이 아니야. 운이야. 운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노력과 근성을 빼고서 이대로 좋아 하고 말해봐. 그러는 편이 상대도 편하고 에미 씨도 편해. 히토리 씨는 또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 첫째, 물처럼 술술 힘든 일이나 고난을 피해가며 성공하게 되는 용신계. 용신계란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디어맨이라고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참는다고 할까? 이런저런 고난을 다 겪어내 결국 성공하는 금신계. 세 번째는 학문과 이론이 선행됨으로써 성공하게 되는 일신계야.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 제각각 장점이 있으니까. 그 3 유형의 사람이 힘을 합쳐 하나의 일을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지. 뭐든 지나치게 참아내려고 하는 건 좋지 않아. 자신이 살아가기 편한 곳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건 퍼즐 같은 거야. 그러니 힘들고 거북하더라도 참고 여기에 있어 라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해. 참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림이 엉망이 돼. 21세기는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곳에서 각자가 원하는 깨끗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대야. 괴로운 곳에서 억지로 참고 있어서는 안 돼.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하는 인생이 가장 힘들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말해야 될 테니까. 그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 수행이란 건 말이지. 사실 우리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편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해도 좋아. 편함을 극대화해가면 최종적으로는 즐거움이 되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다 라고 말해봐. 그러는 편이 상대도 편하고 에미 씨도 편할 거야.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편해. 사람도 나무처럼 스스로 자란다. 히토리 씨의 집착력에는 굉장한 데가 있다. 그는 인생, 편하고 행복하게를 테마로 내걸고 철두철미하게 편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히토리 씨는 회사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여행을 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올바른 경영자는 아닐 거야.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만 사람이 따르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좋은 곳 발견하러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돌아오면 아,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는 모두 함께 가자 하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여행을 떠나더라도 모두들 우리를 위해서 어딘가 좋은 곳을 찾아내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히토리 씨는 제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면
그는 바로 달려와 순식간에 해결해 준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뒷수습을 해줄 수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뭔가 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지. 하늘을 믿어. 그냥 내버려둬도 나무는 자라. 그것뿐이야. 나무를 무리하게 키우려고 가지를 잡아당기니까 나무가 못쓰게 되고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야. 키워야 할 때는 처음뿐이야. 묘목이라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대로 내버려둬도 돼.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커가는 거야. 히토리 씨는 우리들 마루칸이니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상대를 무턱대고 칭찬해준다. 칭찬은 하면 할수록 의욕이 불끈 솟아난다. 듣는 쪽도 기쁘니까 우쭐해져서 예 라고 더욱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남을 기죽이거나 억압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줄까 생각하지. 우쭐해지도록 칭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야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되지. 일단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반드시 뭐든 하게 돼 있거든. 히토리 씨의 우쭐 작전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는 예방주사를 놓는다. 5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도 10번째 해낸다면 대단한 거라고 말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지. 일이란 말이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아. 일은 정신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면을 보호해주는 예방주사를 놓으라는 거야. 예방주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칭찬을 곁들여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지. 만약 5번 정도로 해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네 정말 대단해.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실패를 거듭해도 요령을 터득해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회사의 분위기도 밝아지겠지. 안심하고 있을게. 이 편이 사람을 부리는 쪽도 일하는 쪽도 모두 현명해지고 기운도 날 거야.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가면 된다. 히토리 씨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 곤란한 일이 있다면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 히토리 씨는 물이다. 물은 바위가 있으면 그 옆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가. 눈앞에 움푹 패인 땅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르려는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아. 그 움푹 팬 땅을 물로 가득 채우고는 또다시 앞으로 나가. 그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강은 흘러서 대하가 되고 바다로 가면 바다의 흐름인 해류가 있어. 그중 일부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 그러면 그것이 비가 되고 그 비는 대지를 적시고 숲을 키워. 끝이 없어. 끝이 없지만 강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대지가 있고 산이 있기에 영원히 순환하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는 거지. 섭리는 바꿀 수 없어. 인생도 그래.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피하면서 가든가 무엇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도.
히토리 씨를 따라왔기에 10명의 제자 이하 마루카닌들은 곤란한 상황을 잘 피해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곤란한 일은 끝나지 않는다. 히토리 씨가 물이라면 에미 씨는 돼지라고 한다. 그는 히토리 씨의 물을 받아서 돼지를 적시고 숲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 즐겁다는 사실을 배웠다. 법을 어기지 않고도 교활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히토리 씨는 언제나 즐겁게 일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편안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히토리 씨에게서 들었을 때 에미 씨는 그 방법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였다. 히토리 씨와는 지하 학교에서 만났는데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있지, 모든 사람은 말이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했다.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하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올 테니까 즐겁지 않아? 이번에는 어떤 지혜가 나올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란 만사가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나에게 히토리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있지, 인간은 죽으면 육체가 사라져. 하지만 영혼만은 사라지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때 내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내세를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자신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거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미리 결정한 후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테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지. 세상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에미코는 장사꾼의 딸이라 주문을 받으면 바로 예 라고 대답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주위로부터 착한 애구나 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도 학생회 임원으로 지냈지만 항상 쓸쓸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황량하고 허망해서 만족할 수 없이 상경해 히토리 씨를 만났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말을 통해 마음의 물을 얻게 되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저금하는 것도 그래.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금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선 자신에게 여유가 있어야 해. 나는 양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비추잖아. 그리고 자신의 불꽃을 다른 양초에게 나누어줘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타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불꽃을 내지. 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싶어. 에미코에게 행복해지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히토리 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작가가 책을 쓸 때 테마를 정하고 그
그 테마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 인생이라는 것도 테마가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드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인생 테마를 비극으로 설정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줘도, 남들이 그를 소중하게 생각해도 인생이 슬퍼. 요컨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란 건. 에미코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에 휘말리며 살아가는 게 지겹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다. 지합사가 된 후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히토리 씨에게 물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지장보살이란 게 있어. 한문으로는 땅의 창고라는 뜻이지. 땅속은 보물 창고야. 금, 은, 석유, 귀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야. 쌀도 채소도 땅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창고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을 풍요롭게 해봐.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히토리 씨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했다. 말에는 얼령이라는 힘이 있어. 말에도 혼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얼령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져. 해보면 알게 돼.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에미코는 무조건 기원했다. 남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하자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다. 기쁜 마음에 그것을 히토리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했다. 바라는 건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지. 그 기분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 좋은 말이었다. 에미코는 뭔가를 이룬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행복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하면 그만큼 돈으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즐겨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에미코가 전해주는 히토리 씨의 즐거운 수행의 삶의 비결. 우리의 성공 비결은 자신만의 매력입니다. 그 매력은 나만이 가질 수 있으며 나의 매력은 나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매력을 더욱 빛나게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십시오. 서로의 매력으로 만나 서로 빛을 주는 운이 좋은 우리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